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레터를 보내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는데요. 사실은 좀 더 일찍 찍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부동산 관련된 레터를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꼭 그 전 레터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이번에도 편집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때 레터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오일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었고요. WHO에서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는 국가적인 셧다운에 들어갔고요.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약세장이라는 거는 이제 부울장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고, 약세장이라는 건 이제 계속 떨어질만 남았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설마 했던 지점, 저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2000선은 아주 지금은 높은 상황이 됐고요. 오늘 정말 1800선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폭락장을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오일 전쟁 발발하는 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면서 3가지 가정을 했었어요. 첫 번째, 유가가 $30대로 떨어진다면, 두 번째, 이런 팬데믹 현상이 정말 6월까지 지속된다고 한다면, 세 번째, 한국의 코스피가 1800선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근데 불과 정말 일주일 새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이제 2개나 현실화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오늘은 제가 화요일에 보내드렸던, 그리고 제가 그때 썼던 가정과 며칠 지난 지금 업데이트된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 레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친절한 송 기자의 투자 레터 23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오일 전쟁, 경기 침체의 서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쓰고 갈게요. 유가 $20 시대 올가, 미국 코로나 6월까지 계속되면, 코스피 800선 아래로 간다면, 제가 생각해본 최악의 시나리오들입니다. 먼저 지금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판이 바뀌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질병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다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거든요. 1월 말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3월 중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1, 2, 3개월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코로나 한 명이 감염됐을 때 2달 뒤에 확진자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47명이라는 증권사 레포트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사스랑 메르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확산 속도가 1000배란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있는 그런 전염병을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메르켈 총리가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감염될 걸로 전망한다. 우리는 확산을 막는 게 아니라 확산의 속도를 늦추는데 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대처를 보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뉴욕 주지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그냥 미국은 이 코로나를
정말 독감 정도로밖에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한국의 2주 전의 상황과 같다. 그러면 이게 2주 내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도 외신에서 나왔지만 미국 내의 확진자 수가 약 7천만 명? 이게 적은 가정이에요. 많으면 1억 5천만 명까지 확진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WHO가 굉장히 뒷북이었죠. 어제 코로나는 팬데믹이다. 전 세계적인 확산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 팬데믹이냐 팬데믹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말을 합니다. 리세션이다. 근데 이 리세션의 강도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와 중국의, 이란의, 이탈리아의 선례를 보건대 한 달 내에 얼마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그 누구도 가늠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경기 침체 정도, 둔화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가 아닌 리세션으로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어제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어요. 올해 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못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 자체만으로도 경기 둔화냐 침체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사실 제가 더 충격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 5.1 전쟁인 거죠. 일단 이 5.1 전쟁이 왜 발발을 했느냐. 이 5.1 전쟁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펙 정례회의가 당연히 추가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한 거죠. 러시아가 왜 거부를 했을까? 네, 보실게요. 결국 러시아가 빌미를 제공한 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한 짓을 한번 볼게요. 미국과 러시아는 석유 수출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어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도 막았고요. 독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원유를 수출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회방을 놓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화가 난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한테. 왜 자꾸 우리가 원유 수출하는 거, 석유 수출하는 거 니네가 회방을 놓냐. 이거는 남의 나라 일에 니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뿔이 날 만큼 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일정 수준 유지시켜 왔어요. 적어도 $50 선에서. 그렇게 유지가 됨으로써 누가 혜택을 받느냐. 미국의 셰일 산업들이 더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미국 셰일 기업들은 감산에 협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한 거에 덕을 본다라는 게 러시아 쪽의 주장인 거죠.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일단 사우디가 버럭했죠. 러시아 너네 그렇게 나와? 그래 4월 1일부터 일단은 추가 감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생산하고 싶은 대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는 그래 우리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야. 우리는 생산량을 더 늘릴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자. 가격을 확 낮춘 거죠. 그 전에는 다 같이 협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황으로 치자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네, 제살 깎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사우디의 전략은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점유량을 늘리는 거죠. 마켓 쉐어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돌아선 거죠. 지금 3월 중순이죠. 아직 4월 1일이 되려고 하면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근데 4월 1일이 되면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지금 유가가 이 상황에서 26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이들의 어떤 추가적인 딜이 성사되지 않는 이상 26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락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할까?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데는 미국을 타깃으로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월요일 날 미국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유가라는 게 미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셰일 기업들이 부실한 채권들이 많아요. 투기 등급. 그나마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유지돼 왔기 때문에 버텨왔는데 유가가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것인가? 부실한 이 하이힐드 채권들이 무너져 버리면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신용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기업이 터져버리면 다른 기업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노린 게 바로 이거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유가가 얼마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상황이 어떤가요? 페이롤 텍스를 감면해 주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죠? 민주당한테. 지금 현재 거의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기업들은 지금 현재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CLO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짤 때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짜요. 이 선순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중순위는 그 다음에 중간적인 위험이고요. 후순위 채권들이 있거든요. 이 후순위 채권들은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부도가 났을 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것, 고도의 레버리지 구조화가 돼 있는 그런 상품들인 거죠. 이 상품들을 만들어서 계속 채권을 팔고 거기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돼 왔는데 여기서 한번 터지면 이게 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코스피 지수가 1800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9일날이었죠. 9일날 코스피 지수가 4.1% 하락해서 1954.7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의 저점이었던 1891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1810선까지 위협을 받았죠. 이 코스피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점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는 밴드를 찾아야 된다, 밴드를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밴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6,000풀 투자 멤버들한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전부 주식을 손절을 하고 현금 보유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의 원래 전저점은 4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ETF 투자를 하실 때는 밴드를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유가, 미국 지수, 코스피 전부 밴드를 알 수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이 빚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터를 보내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다운되고 앞으로 상황이 걱정스럽기는 좀 처음인데, 하지만 언젠가는 위기는 지나갈 거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위기가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경기는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선례를 봤을 때.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각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회의적이라는 거죠. 심리적인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이렇게 정말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통화정책과 그 어떤 재정정책이 먹힐 수 있을까요? 저는 노력은 하지만 된다라는 확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자 레터에서 추천드렸던 전략은요, 최대한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시장을 조용히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 보내드릴 레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과연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레터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네, 레터 구독하는 방법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밑에 고정 댓글 달아드리면 거기에 이메일 주소와 성함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식 폭락해서 굉장히 마음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위기는 언젠간 지나가니까 우리 모두 웃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